얼마 전에 문의가 들어온 사례인데요. 이분께서 직장에서 따돌림을 좀 당하신 것 같습니다. 이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동료가 이제 다른 동료와 한 대화,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증거로 제출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이 고발을 당한 그런 내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드는 정태호 변호사입니다. 참 안타깝습니다. 이 따돌림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고통이 참 크셨을 텐데 그게 구제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제출한 증거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니까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? 자신이 따돌림 피해를 입었다는 건 사실 정상 참작 사유일 뿐이고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맞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실 거라 봅니다. 이 직장 내 괴롭힘 중에 특히 따돌림 같은 유형에서는 증거를 참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나만 빼고 나만 따돌리면서 이제 다른 직원들끼리 뭐 나를 험담한다든지 뒤에서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런 동료들, 그런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가 가장 직접적이고 어떤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. 그걸 수집할 수 있다면 따돌림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도 참 쉬워지겠죠. 관련해서 춘천지방법원에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했습니다. 이분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시다가 증거로 그 동료가 다른 동료들하고 한 대화를 좀 몰래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했다가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안이죠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사례에서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. 다른 사람, 다른 동료들의 폰을 몰래 캡처하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좀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 수집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그리고 이 피해 직원이 그동안 입어온 피해를 감안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했던 거죠. 그렇다면 이 선고유예 판결이 뭐냐? 이 선고유예는 재판으로 올라간 이후에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판결이라 보시면 됩니다. 선고유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고를 유예하겠다 이 말입니다. 형을 선고하지 않았으니까 처벌을 받은 적이 없게 됩니다. 따라서 범죄 전력이 전과 범죄 전력이 남지 않게 되는 거죠. 선고유예 판결은 참 흔한 케이스가 아닙니다. 재판에 올라간 이후에 가장 유리한 판결,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법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.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고 있죠.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한 대화 내용은 비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몰래 캡처하는 것은 비밀을 침해하는 것, 즉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사례에서 그런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도 카톡 한 두세 개 캡처해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선고유예는 그 사건의 정황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리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전부 다 동일하지 않고 판사님들마다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나도 이런 사례를 적용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합니다. 이 따돌림, 이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도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아주 큰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심각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사건이 그 직원을 따돌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증거를 수집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해를 당한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제를 받게 돼도 따돌리던 사람들과 다시 친해지는 일은 없으니까요. 그리고 또 오히려 이 회사가 이 피해를 당하는 한 명보다도 다수의 직원 편을 드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. 오히려 이 피해를 당한 직원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하면 우리 법 제도는 증거 자체보다도 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게 됐느냐를 계속해서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신은 핵심 증거다라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오히려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 이걸 어떻게 수집했는지만 계속해서 따져서 오히려 피해 직원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핵심적인 증거라도 이게 어떻게 수집된 건지, 적법하게 수집한 건지, 또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수집했는지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증거인지를 잘 따져보고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